2021년 20대, 30대 우울증 환자가 31만 명이라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이건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12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20대, 30대 전체 환자의 비중에 있어서도요, 우울증은 25%에서 29%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1980년생부터 2010년생 사이에 이토록 우울증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요, 어린 시절부터 학업의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 이후에는 취업난,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하는 번아웃 증후군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취업난이 심화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우울증이 급증을 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자해,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시거나 그것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2018년 989명에서 2021년 260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또 심각한 거는요,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런 고의적 자해라는 점이에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질환, 우울증, 나아가서 극단적 선택까지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이면서도요,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울증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늘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도 마음챙김이라는 단어, 명상이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선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도 우울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달리기일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이 달리기이기도 해요. 걷기도 많이 추천하죠.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은 달리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리적으로 힘들 때 달리기를 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죠. 제가 달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인 그런 긍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명상도 많이 추천합니다. 실제로 명상도요, 운동만큼이나 큰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명상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요, 명상이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극심한 불안은 내면을 좀 침투적인 생각, 강박적인 사고, 반추, 그리고 편집증으로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마음속은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가 되는 거죠. 명상은 우리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두려움이나 편집증,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자신을 고립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명상을 한다면 이런 성향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 정신과 관련된 병 중에는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불안정한 감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런 증상도 더 심해지고 현실 왜곡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마지막으로요, 또 중독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명상은 오히려 약물이나 술, 도박을 하고 싶은 욕구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이 효과가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평소에는 건강하던 분이 잠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 그때는 명상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명상은 그것을 원래대로 우리의 몸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데는 탁월하지만요, 심리적 불안 상태가 이미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명상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운동을 먼저 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생기게 되면 운동을 한 직후에 명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달리기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샤워를 한 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 일지를 별도로 쓰지 않고 일기를 써요. 일지를 쓰지 않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일기를 씁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요, 그것을 일기장에 글로 정리하다 보면 정말 웬만한 스트레스는 금방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본 기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달리기와 등산 등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자, 이 두 가지 단어, 소소 그리고 성취감,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통해서 정신건강의 어떤 이점을 얻으려고 한다면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달리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높은 목표 혹은 도달하지 못할 그런 목표를 잡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 사람이 첫 마라톤 대회에서 서브 3를 노린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죠. 차근차근 달려야 된다. 천천히 달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 근육이라든가 심폐능력 같은 그런 순수한 신체적 달리기 능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서 차근차근 달리고 달리기의 즐거움을 먼저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코칭을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코칭을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대답은 거의 99% 동일할 겁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겐 좀 다르게 대할까요?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에게 정말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짜고 대회에 나가는 것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짤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코칭을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가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코치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기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달리기를 할 때 욕심을 부립니다. 조그만 일에도 크게 실망을 하고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코칭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때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조그만 것에도 실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달리기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타임투런, 8번째 타임투런인가? 이걸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져야 된다. 이렇게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친절한 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끼도록, 그것도 정말 오랫동안, 앞으로도 계속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끼도록 코칭하고 계획을 짜고 스스로 격려하고 때로는 가끔 엄격하게 코칭하고, 하지만 길게 본다면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코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고요. 그 코치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선수들을 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코치의 역량을 키우고 소소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달리기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